여기는 경의선 숲길이 시작하는 효창공원 일대, 효창공원 압력 일대인데요. 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신계동, 원효로 2가 신계동이죠. 신계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, 용산의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2가 신계동 일대다. 그리고 그 일대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고해지고요. 그리고 신계동 원효로 2가 일대에서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죠. 이 일대 29만 제곱미터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.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얘기는 AI나 IT 쪽 관련된 업종을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한 120%, 기존 용적률 대비 120%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고요.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는 그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가와 신계동 원효로 2가가 AI 관련 업종으로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개발 발표 이후에 또 발 빠르신 분들은 또 서둘러서 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이 일대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6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.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 일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신계동 일대, 원효로 2가 신계동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. 특히나 주택이 많아서 재개발 투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,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 구역에 근생을 투자를 하시는 것도 틈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신계동은 철도 지하화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. 철도 지도를 보면 철도 지하화 했을 때 바로 여기가 한강로와 바로 붙어 있는 곳이다. 그리고 철도 지하가 되면 공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한강 대로변에 있는 개발 세력들이 반대편인 용산 공원 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지하화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요 일대다. 그리고 지도에서 좀 크게 한 블록을 잡으면 국제업무지구하고 전자상가 일대, 그리고 신계동 일대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강대로와 원효로 사이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블록이 되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가 나중에 개발됐을 때 이 일대가 하나의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될 수 있다. 그리고 신계동하고 원효로 2가 일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는 마지막 지역이 아닐까 싶고요. 현재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했을 때 소유주는 한 250명 정도 되고 예상 세대수가 한 1000에서 1200세대 정도 되니까 사업성이 그 어떤 재개발보다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되고,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이 정도 사업성을 갖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활성화 중에서 최고의 사업성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철도 지하화 됐을 때 그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나 전자상가랑 이런 개발 호재까지 같이 엮어지는 그런 중심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정말 땅 한 평 뭐 이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된다. 빌라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근생이나 이런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. 그리고 땅 한 평, 두 평이라고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한 30평 이상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근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한 평, 두 평 이런 것들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충분히 지워지는 거고, 내가 투자 금액이 그만큼 적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더라도 큰 부담은 없으실 수 있다. 그렇지만 이 일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명이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이 됐을 때 어떤 거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. 근생 투자했을 때 내가 근생을 갖고 있으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근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이 된다,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근생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이제 근생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그냥 일반 재개발한 지역들에 대해서 근생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구역에서 근생 투자는 내가 조합원이 돼서 뭔가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,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생 투자,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구역에서의 이런 근생 투자들은 어떻게 보면 틈새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생을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을 갖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
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뭐 아파트냐 근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아니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민족공원 옆에 파크사이드 서울이 있잖아요. 파크사이드들이 조만간 이제 분양을 할 텐데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평당 1억이 넘어갑니다. 분양 기준으로, 분양 면적 기준으로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오피스텔도 상당히 고급진 고가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용산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신계동의 근생 투자를 말씀드렸잖아요. 신계동이 나중에 향후에 재개발이 완성됐을 시점에 이 일대가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일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업무지구와 하나의 커다란 블록을 이루는 중심 상업지, 중심 업무지구가 될 지역입니다. 그런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고가의 오피스텔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. 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조합원이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가져가는 이득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흑석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한 2,600에서 3,000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일반 분양가는 5,000에서 5,500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조합원인 거 그거 하나, 조합원이라는 그 자격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당 거의 한 2,000 이상의 그런 이득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게 가능한 것이 그 지역의 사업성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부분,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오롯이 조합원들에게 가냐 안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옥석가리에게는 충분히 필요하다. 그리고 특히나 신계동 원효로 이가할 때는 내가 근생으로 해서 소액으로 갖고 간 다음에 나중에 오피스텔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인 재개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